국정원 최고의 요원 한지혁. 팀원들과 함께 중국 마약 조직 화양파를 소탕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동료들은 살해되었고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그가 1년 만에 미립국하던 배에서 발견되었고 지난 1년의 기억은 없는 상황. 의심이 거치지 않은 상태로 국정원에 복직한 그는 우연히 USB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속에 담긴 것은 자기 자신의 영상. 우리 조직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난 그 배신자를 찾기 위해 내 기억을 스스로 지운 거야. 게다가 그가 복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양파 두목이 직접 한국으로 와 지역의 생사를 확인하기까지 하는데 그는 1년 전 임무 수행 중 지역이 처리한 조직원의 아버지 황모술.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지. 한지혁이. 기다려라. 조만간 찾아갈게. 이후 다친 몸을 이끌고 화양파의 영상을 확인하던 지역은 1년 전 중국에서 자신을 도왔던 화양파의 내부자 이춘기를 발견합니다. 다음날 지역이 눈을 뜬 곳은 병원. 화양파를 쫓던 중 있었던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을 잃었지만 일어나자마자 국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병가를 좀 내고 싶어서요? 그는 곧장 병가를 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혼자서 이춘길이라는 남자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이춘길은 지역의 도움으로 한국에 살게 된 자신의 이모님을 끔찍히 여겼는데 이모님 모시고 평범하게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단서만 갖고도 파트너 유재인은 순식간에 이춘길의 이모님을 찾고 이모님과 이춘길은 최근까지도 통화를 했다는 점을 알아낸 뒤 기지국을 추적해 이춘길의 위치도 찾아냅니다. 총 7번의 통화 중 6번이 여기 인근 기지국에서 발신된 것으로 나왔어요. 이 와중에 지역에 찾아간 것은 또 다른 정보원. 화양파라고 알지? 화양파는 여기에 놀러 온 게 아닐 거야. 돌아갈 곳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니까. 화양파는 단순히 지역에 대한 복수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닌 중국 정부를 피해 아예 한국에 자리를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한 자는 백무사? 범죄자 위에 범죄자라고나 할까? 신상 정보는? 없어. 아무것도. 단독 행동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꽤 많은 정보를 듣게 된 지역은 곧장 이춘길과 대면하러 갔는데 이춘길. 이 새끼가 뭐라니? 그를 통해 잃어버린 기억 속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하는 거야. 1년 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지역과 팀원들이 지내는 비밀 숙소로 화양파의 두목 황모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이춘길이었는데 뭐? 내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에서 정보가 센 것 같소. 오늘 여기로 장소 옮긴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한 선생하고 위에 있는 동료들밖에 없지요. 즉 지역의 팀원들 중 정보를 흘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진실을 알수록 혼란스러운 지역은 그에게 정보를 최대한 뽑아보려 합니다. 아까 그 창고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 창고에서 물건을 쪼개서 택배로 전국으로 보냈던 게요. 다시 말해 이미 전국으로 화양파의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진짜 엄청난 물건이 들어온다고 하오. 그게 오면 이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고 했어. 이렇게 충실하게 내부자 역할을 해준 이춘길인데 아직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실종되고 나서 내가 줬던 비상번호로 연락하지 않았지? 한 선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내가 하지만 대답이 명확하게 끝나기도 전에 미안하고 그는 도주해버렸고 자리에 있는 것은 종이봉투. 그 안에는 조직이 뿌린 마약의 택배 운송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종이봉투 바깥의 일련 번호. 뭔지 알아낼 수 있을까? 본사 들어가서 DB 돌려봐야겠는데요. 급한 거니까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줘. 만능 후배 유재인은 이것도 반나절 만에 알아내는데 컨테이너요. 앞에 영문은 완우이라는 중국의 선사 이름이고요. 뒤에 숫자는 그냥 컨테이너 일련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난 나가서 컨테이너 찾아볼 테니까 넌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상한 움직임 있으면 나한테 무전해.
조직원들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역은 혼자서 컨테이너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역이 컨테이너를 찾았을 때 화양파로 보이는 차량들이 도착했고 가고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요. 선배. 지역이 안에서 발견한 것은 손 들어. 움직이지 마. 화학식을 문신한 노인. 중국에서 온다는 엄청난 것은 이 노인이었고 거기서 나오라. 밖에선 조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충길이 그간 지역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데 투항한 그의 앞에 황모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황모술은 아들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그를 잡아놓고 마음껏 괴롭힐 생각이었는데 네 눈깔 똑바로 안 뜨니? 기절할 정도의 고문에도 지역은 끝까지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넌 이제 아무 가망이 없단 소리야. 사실 이런 행동은 모두 황모술을 자극하기 위함이었는데 황모술은 경찰서 한복판에서 자기 오른팔을 처형할 정도로 자기 과시적인 성향이 강한 놈이야. 그걸 이용하는 거지. 그의 예상대로 황모술은 자신의 우위를 증명하기 위해 조직이 개발한 새로운 약에 대해 과시하기 바빴습니다. 저기 문신 보이지? 저게 바로 그 레시피야. 악취도 배출가스도 없어. 원료부터 제조하는 시간 방법까지 이전이랑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씨배 뭐야 이게? 헛구역질을 하는 지역이 자신을 두려워한다 생각한 황모술이었지만 이것도 지역의 계획. GPS 캡슐. 이걸 삼키면 어떤 장비에도 걸리지 않아. 새로운 약물에 대한 정보까지 얻은 지역은 반격을 시작했는데 뭐야 이 새끼? 지원팀이 오기도 전에 조직원들을 혼자서 박살냅니다. 이맘때쯤 황모술은 이미 호텔을 빠져나간 뒤였는데 잔뜩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의 그는 범죄자 위에 범죄자 백모사의 연락을 받고 즉시 자리를 뜬 것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을 정리한 지역은 죽어가는 이충기를 발견했는데 그는 이전에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째 국정원으로 연락하지 않았냐 물었잖소. 사실 그때 말이요. 1년 전 지역이 사라졌을 때 그는 지역이 지시한 대로 국정원에 긴급 연락을 취했었으나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온 건 다른 사람들이었어. 날 죽이러. 하지만 기억이 없는 지역은 그 당시 이충길이 누구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했습니다. 어이구, 날이 바짝 서가 있네. 국정원 내부의 긴급 연락 데이터를 뒤져야 했기 때문에 이번엔 대대장 향기가 나는 컴퓨터 전문가 봉식에게 부탁했는데 뭐? 이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당시의 통신 기록은 말끔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록이 없다. 뭐? 봉식도 좀 더 기록을 파보려고 하던 이때 갑자기 국정원 내부 시스템을 누군가 해킹하고 있었고 해킹된 것은 최고 등급의 보안이 걸려있는 극비 자료들. 서버 내려 빨리 차단하라고 써. 몇몇 자료는 세상에 공개되면 난리가 날 수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에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 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부자가 연루됐다는 소리야? 네.
하필 중요한 타이밍에 봉식의 손발이 묶이자 지혁은 몇 년 전 팀원으로 활동했으며 또 다른 컴퓨터 전문가 최일락 과장에게 연락을 취해보려 합니다. 기술지원국 최일락 과장. 그런데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습니까? 최 과장님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재인은 그의 죽음이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과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 상균이가 개입한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바로 최일락 과장의 아들 상균이 저지른 일이라 본 것인데, 왜냐, 상균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믿고 있었고 최근 유재희와의 만남에서 경고까지 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저대로 둘 수 없어요. 나도 이제 그냥 보고 있지만 않을 거라고요. 지역과도 친분이 있었던 최일락 과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잠시 화양파를 쫓는 것을 멈추고 즉시 최일락 과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균아! 이곳에서 상균이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은 한 기자의 명함을 발견했고, 이맘때쯤 진짜로 혼자서 국정원을 해킹한 상균은 1급 비밀 자료를 챙겨 기자를 찾아갔는데, 네가 상균이구나. 하지만 국정원 요원들도 상균을 추적해 이미 사방에 대기하는 중이었고, 최상균! 이를 눈치챈 상균은 도망쳤지만 결국 요원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지혁은 상균의 도주를 돕기 시작하는데, 왜 그래? 상균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지혁 맞죠? 날 알아? 우리 아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즉 최일락 과장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지혁이었고, 당시 최일락 과장은 지혁의 부탁으로 국정원 내부자를 찾고 있었던 것. 잃어버린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찰나 상균은 도망쳐버렸고, 그렇게 며칠간 소식이 없던 그는 유재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유재희를 따로 추적하고 있었던 국정원은 그녀의 움직임이 확인되자마자 붙잡아서 정보를 가로챘고, 잠시 같이 가시죠. 결국 상균이 메시지를 전달한 접선 장소에 그들 둘뿐 아니라 국정원 요원들이 사방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이미 눈치챈 거 아닐까요? CCTV가 제멋대로 돌아가더니 누가 CCTV 만진 거야? 저희 쪽이 아닙니다. 전광판에 상균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선배! 뭐해 쫓아라! 그렇게 상균과 다시 만나게 된 지혁은 기억을 잃어버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상균은 1년 전 지혁과 최일락 과장이 주고받은 내용이 얼마 전 봉식도 알아내지 못했던 이춘길의 긴급 연락을 받은 사람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누가 단둥에서 국정원 쪽으로 비상 연락을 보냈을 거라고. 그 연락을 최종적으로 받은 게 누군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즉 최일락 과장도 1년 전 화양파 사건과 연루된 후에 사망한 것이었는데, 아빠랑 그쪽이 메신저로 주고받은 마지막 단어예요.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대체 이게 뭐예요? 이때 상균아, 지금 내 말 들리지? 국정원 서수연 팀장이 안내 방송을 시작했고, 절대 그 사람을 믿지 말고 다음 역에서 내려. 순간 흔들린 상균이 지하철 밖으로 나오자 국정원 요원들에게 체포됩니다. 상균이 구속되어 신문을 받는 동안 국정원에선 그가 사용한 노트북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유출된 기밀 문서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안일하게 컴퓨터를 연결했고, 순식간에 상균의 노트북에 있던 바이러스가 국정원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갔고, 혹시 시계 있어요? 몇 시예요 지금? 이젠 시한폭탄처럼 국정원 서버 전체 삭제 명령이 내려진 상황. 그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아무 같은 거 걸어놨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순순히 말할 것 같아요? 우리 아빠를 죽인 당신들한테? 이렇게라도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는 상균은 조직에 누가 와도 막무가내였고, 그가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던 지혁과의 만남. 요구대로 그 어떠한 녹음도 촬영도 없이 지혁과의 만남은 성사됩니다.
아빠랑 주고받은 마지막 단어가 무슨 뜻인지. 상균이 그에게 물어보려던 것은 아버지와 지옥의 대화 속 마지막 문장이었던 알아 뭐의 뜻. 난 1년 전에 내 동료들을 모두 잃었어. 내부에 있는 배신자 때문에. 내가 최 과장님한테 찾아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그 배신자야. 내가 메신저로 최 과장님하고 마지막으로 주고받았던 단어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 공동의 적. 이는 지역의 죽은 팀원들과 최일락 과장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쫓는 상균과 모두 연결된 국정원 내부의 배신자를 뜻했습니다. 네가 복수해야 될 대상은 우리 조직 전체가 아니야. 단지 여기 어딘가에 숨어있는 쥐새끼일 뿐이지. 그러니까 네가 하려는 그 복수 이제 그만 나한테 넘겨. 결국 상균은 국정원 서버 삭제를 막을 수 있는 암호 코드를 밝힙니다. 공동의 적이라고 했어요? 그게 암호예요. 삭제 명령을 중단시킬 수 있는. 다음날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그를 볼 때마다 죽은 연인을 떠올리며 분노했던 서수연 팀장의 연락을 받습니다. 그녀는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미안.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1분이면 돼. 잠시 보고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전날 구속되었던 상균에게 전화가 옵니다. 너 왜? 지금 숨어서 몰래 전화하는 거니까 그냥 바로 말할게요. 사실 상균은 1년 전에 지역과 최일락 가정에 찾아내려 했던 이춘길의 긴급 연락을 받은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 그 사람 이름이 서수연이라고 했어요. 지역의 팀원과 사귀던 서수연 팀장인데 왜 이춘길은 그녀에게 연락을 한 후에 죽을 뻔했던 것인지. 날 죽이러. 지역이 찾던 내부의 배신자는 그녀가 맞을지. 드라마 검은 태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검은 태양은 MBC에서 매주 금토 오후 10시에 그리고 스트리밍 플랫폼 웨이브에서 무삭제판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영상 하단 댓글에 고정해놓은 1, 2화 요약본과 함께 시청하시면 더욱 쉽게 기본 줄거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맨이었습니다. 요즘 석 팀장 주변 소문이 심상치 않던데요. 수연이가 왜 그런 상태가 된 거냐고.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죠? 그 사람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누구 짓이야? 말해! 넌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선배! 지하철 사장이요! 빨리! 오랜만이에요. 당신 지금 하려는 일 여기서 그만 멈춰요. 그들은 네가 안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야. 그 말을 전하라고 한 게 누구야?